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주은입니다. 올해 트렌드로 떠오른 뉴트로가 문화와 패션 전반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복고를 새롭게 즐긴다는 뜻의 뉴트로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재발견하게 만든답니다. NIB에서 새로 선보이는 미추홀의 선다에서 미추홀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어서 익숙하고 친근한 우리 동네엔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미추홀에 산다 3월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서안 전통문화 공연단 일행 700여 명이 미추홀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서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 중 한 곳인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미추홀구의 소통로드 21 구청장 동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와 청소에 관련한 주민 생활민원과 도로 정비 등 170여 건의 주민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구는 앞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 내 빈집을 안심쉘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평상시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임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구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연계하는 등 빈집 활용과 관련해 선도적인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마을의 변천과 주민의 삶을 기록한 도시마을 생활사를 5년 만에 완간했습니다. 이로써 구는 지난 2014년 시작한 지역 내 7개 법정동을 다룬 4편의 도시마을 생활사 시리즈를 매듭지었는데요. 도시마을 생활사는 마을 공동체의 현재적 모습을 재발견하려는 접근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가 주최한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가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95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가운데 남자대학부 공기권총에서 한국 최대 김우종 선수가 244.5점으로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고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은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875.5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미추홀구가 학생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적 연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35곳을 대상으로 창의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온마을학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마을 활동가들과 지역 교사들이 협력해 학생들을 민주적인 마을교육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미추홀구의 혁신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현장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미추홀 리포트 행복에 산다. 오늘 소개할 곳은 하객일동입니다. 새봄하면 꼭 필요한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렸다는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니폼을 입고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 중장비까지 동원한 걸 보니 큰 공사라도 진행되나 보죠. 너무 말도 못하게 심각하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인물이야, 애들한테는. 이제 부끄러움은 가라. 세모맞이 대청결 운동이 나가신다. 이곳은 미추홀구에 있는 한 대학 근처. 9시도 안 된 이른 아침부터 모인 분들인데요. 옷도 두툼하게 입고 각오도 단단합니다. 이미 오늘 단체가 좀 여러 단체가 오셔가지고 저희는 역할이 꽃씨를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역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게 다 오늘 대청소를 위해 준비한 작업 도구라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나요? 인천의 대표적인 원더신적이 저희 미추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를 세 번을 맞이해가지고 주민들 그리고 저희 구청 그다음에 동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합동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 주변을 환경 정화를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날 대청소에는 구청과 하객일동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조를 나눠 담당 구역을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크레인에 나오면은 여기서 절까지 저기 그 청소를 하시면 돼요. 그거 환경정을 하시고. 대청소를 위해 각오 단단히 하고 나오셨다는 이분,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입니다. 이왕이면 많이 오셨으니까 힘을 모아갖고 한번 골목골목 한번 행복하게 청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봄맞이 대청소. 한눈에 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곳인가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람들 유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인하대학교 이제 생활관이 있고 이쪽에 원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천 같은 경우는 시 소유 하천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방치된 쓰레기 투성입니다. 재활용 폐기물도 심각하게 마구 버려져 있네요. 너무 말도 못하게 심각하죠.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되면 주변에 학교도 많고 행인들 지나가는 길도 많고 주택가도 여기 참 많은 곳인데 정말 심각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름에는 말도 못한 냄새 난다고. 그리고 애들도 그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 뭐 다니는데 어른으로서 정말 다 부끄러운 인물이 애들한테는 정말. 대형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무단 투기가 이뤄져 왔던 곳. 오염된 하천까지 흐르다 보니 벌레에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각종 쓰레기는 물론이고 건축 폐기물까지 보입니다. 차로 지나다니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지나다니는 그 시민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그러는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거지. 내 집에 나 싫다고 집 밖에서 버리면은 결국 이걸 누가 버리겠어요. 천성 이거는 다 누구든지 눈이를 보고 치워야 되는 건데 안 치우니까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다 보니 공사장에서 볼 법한 중장비까지 출동했습니다.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치울 수 없는 건축 폐기물. 누군가의 양심불량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들어 올리자니 중장비도 힘겨워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이런 걸 버렸을까요? 안타깝게 지켜보는 봉사자들, 이런 현장을 보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잘못된 거죠. 마음이 너무 이게 주민들 시민들 그 의식이 그저 잘못된 거지. 일점부터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갖다가 자행하시면 여기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도 적어가지고 폐수 공장 지대다 보니까 폐수미라서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물상식한 사람들이 열심히 치울 수밖에 없죠. 드디어 중장비도 다시 힘을 내서 작업합니다. 한편에서는 잡풀 더미를 제거하고 모아진 쓰레기를 분리하는데요. 폐고무에 과자 봉투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보니 분리수거는 필수. 봉사자들이 구슬땀 흘려 수거한 쓰레기들이 봉투에 담겨 차곡차곡 쌓여가고 2시간 가까이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가 실어갑니다. 번호를 보고서니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구나 좀 조심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쓰레기를 치우고 결국은 골목골목이 좀 행복해질 것 같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말끔하게 치워진 모습 보이시나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깨끗이 청소한 이곳에 뭔가를 열심히 뿌리는데 농기구로 바닥까지 다져가며 뿌리는 이것은 꽃이라는데요. 여기에 뿌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청소를 한 다음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면은 빈 공간이 생기니까 꽃씨를 뿌려가지고 그 꽃씨가 발화가 되면은 그 꽃밭이 조성되고 해가지고 그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싹을 틔우도록 바닥을 잘 다지고 살랑살랑 뿌리는 이 꽃씨는 코스모스. 많이 자라라.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가을을 기대하니 미소가 번지는 봉사자들 마음엔 이미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이렇게 깨끗해지면 아무래도 덜 던지겠죠. 꽃이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 같다 자기들도 인식이 가고 창피한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시 효과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좀 한결 낫겠죠. 이번엔 어깨띠를 두른 봉사자들이 인근 오피스텔을 찾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생활 쓰레기물 아무데나 버리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조금 줄여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과 일회 용품 줄이기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 전단지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쁜 미추홀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쁘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미추홀구 괜찮다. 너무 잘 갖고 왔다. 꽃길 조성도 이쁘다. 이런 식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깨끗하면 누구든지 서로 깨끗한 게 좋으니까 쓰레기를 더 안 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 미추홀구가 구청장님이 정말 너무 활달히 활동하셔서 정말 꽃길 조성하면서 정말 좋은 미추홀구가 되고 우리 하기길동이 될 것 같습니다. 양심불량으로 함부로 버리고 누군가 버렸다고 나도 버리는 일. 이런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아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화이팅! 미디어의 발달로 연극 공연을 하는 소극장이 위축되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무려 40여 년간 관객의 사랑을 받는 소극장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작은 극장 돌체의 박상숙 대표를 미추홀 인사이트에서 만나봅니다. 가까이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소극장. 40년간 인천 시민들 곁에서 문턱 낮은 소극장으로 자리매김한 작은 극장 돌체입니다. 40평 남짓한 공간에 100여 석의 객석을 갖춘 이곳은 다소 생소한 마임 전문 극장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배우들은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마임미스트들. 피에로와 어릿광대가 연기하는 클라운 마임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세계 70여 개 나라의 아티스트들과 국제교류 공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첫 번째 공연으로 3월의 동화라는 작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제교류 공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박상숙 대표. 그런 노력 덕분에 마임이라는 낯선 분야가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많아졌다는데요. 올해 첫 공연인 3월의 동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3월의 동화라는 이 작품은요, 기욤이라는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친구가 콜라보로 하는 공연인데요. 네, 제일 좋은 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보시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분장실. 이번 공연에서 연기할 프랑스 출신의 마이미스트 휴고 퐁폰입니다. 6살 때 저글링에서 매력을 느껴 독학으로 저글링 기술을 배워 공연을 이어갔다는데요. 분장이 익숙한 걸 보니 베테랑 배우 같죠? Yes, actually we've been for a year touring together in Europe. So Budapest, Spain,
Belgium, France. We are soon going to Italy and other countries in Europe, but first time in Korea and very happy to be here. Watching! 휴고 폼폰과 함께할 프란체스코 제비우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협연을 펼치던 중 휴고 폼폰과 아코디언 연주와 마임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1995년부터 인천 국제 클라운 마임 축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저희 축제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풍성한 문화라고 그럴까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너지는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클라운 마임이라는 게 저희가 종주국이에요. 말하자면 전 세계 클라우너들은 많은데 네, 클라운하고 마임을 또 혼합해서 저희가 클라운 마임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참가 신청을 해오고 있고 또 우리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린이들에게도 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시너지가 있네요. 아이 손잡고 와도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연장. 작은 극장 돌체의 인기 비결이기도 한데요. 이날 관객도 대부분 아이와 함께 찾은 가족들입니다. 작은 극장 돌체의 국제교류 공연은 올해도 매달 세계 여러 나라 공연팀을 초청해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공연장은 지하가 아닌 2층입니다. 쾌적하고 아담한 공연장이네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뭔가 매끄럽지 않은 공연을 해야 하는 두 형제. 전통 마임 공연이 이어지며 몸짓과 표현으로 재미를 선사합니다. 3월의 동화라는 작품은 프랑스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데요. 아련한 아코디언 연주와 다소 몽환적인 마이미스트의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반복되는 이 동작에서 말하려는 메시지. 그건 바로 중독입니다. 음악과 몸짓, 표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마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재미와 함께 감동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항상 함께 오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진지한 내용들이 재밌었고 그 공 굴릴 때 신기했었어요. 막 마술이나 아코디언 같은 거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보게 돼서 정말 신나고 기뻤어요.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이것이 소극장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겠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극장은 담아낼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소극장이지 문화라는 거는 멀리 퍼져나갈수록 커지잖아요. 첫째 미추홀 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연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극장 돌체 공연은 매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 즐겨찾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열리는 워크숍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극 공연 프로젝트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어지는 국제교류 두 번째 공연은 아르헨티나 편입니다. 4월의 역동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지킴이 코너, 생생정보 건강에 산답니다. 스마트폰에 건강 비결이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명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건강관리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하지만 운동이든 뭐든 꼭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곳에 그런 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즐겨 찾아야 할 곳, 바로 보건소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건소도 잘만 이용하면 든든한 내 몸의 주치의가 된다는 사실. 그중 요즘 핫하다는 건강관리법이 있다는데요. 몰라서 이용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모바일 헬스케어. 이곳 주민체력관리실을 찾으면 자세한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바빠서 보건소를 자주 찾지 못한다면 6개월 동안 단 3번만 방문하고 집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모바일 헬스케어는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내수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건강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혈압, 두 번째는 혈당,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네 번째는 중성지방, 다섯 번째는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신 후에 저희가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신 거세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총 6개월 동안 3번의 검사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끝나시더라도 저희가 6개월이 지나면 활동량계를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 없이더라도 스스로 건강관리 하실 수 있게끔 착용하시고 운동하시면 되는 거세요.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하고 싶다면 우선 보건소에 전화해 스케줄을 잡고 방문하면 되는데요.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있는 이분, 입소문을 듣고 찾아봤다는데요. 이미 편리하게 이용 중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무료로 스마트밴드랑 이제 3회 건강 검사까지 진행해 준다고 해서 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식사일기랑 운동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준다고 들어서 그 점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 검진 항목부터 측정해야 한다는데요. 전문가가 직접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자기관리는 필수. 성인병의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럴 때 모바일 헬스케어가 꼼꼼하게 도와줍니다. 네, 이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걷는 횟수에 대한 기록이 남는 거, 그리고 또 스마트밴드에 대한 지급이 나오다 보니까 제 건강 얼마만큼 걸었고 또 얼마만큼 또 운동을 했고 이런 게 수시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굳이 이렇게 막 병원이나 상담을 하러 찾아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해서 글을 남겼을 때 보건소에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5가지 항목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를 합니다. 피를 뽑는 건 살짝 무섭지만 이건 필수. 두 번째로 혈압을 측정하고 키와 몸무게, 복부둘레 등을 검사해서 비만도 등 체성분을 측정하는데요.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비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할 순서.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되는데요. 매일 혈압과 체중 체크는 물론 실천해야 할 미션도 주어지고 신체의 변화도 앱에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주치의가 돼서 건강한 생활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몸을 가장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고 간편한 모바일 헬스케어로 내 몸의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봄꽃이 절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공원만 찾아도 완연한 봄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활기차게 기분 전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